안녕하세요. 저는 콜TV에서 후원하는 향기TV를 운영하고 있는 손윤입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허석계 의지 세준대 교수를 모시고 백제의 외오왕과 일본의 국가 형성에 대해서 토크쇼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나누면 백제의 오왕 제도가 있었는데, 그 오왕이 핵심이 5명의 왕, 일본 백제 왕인데, 찬진 제흥민인데, 거기서 핵심이 전지대왕의 칠지도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진을 빼고 게르대왕의 제는 일본의 국보인 철검들, 그게 게르대왕을 징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흥은 또 일찍 죽었기 때문에 흥을 지나서 마지막에 사마, 무령대왕의 동고을, 그거는 무령대왕이 징표. 그 사람들이 다 칠지도나 철검이나 동고을이 다 그 안에 보면 연호가 써 있어요. 연호 한자로. 그걸 오늘 내가 최초로 밝히는 그랬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허석계 교수 여기 모시고 방만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거하고 또 백제 역사와 문화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오늘은 산동성의 황하나 또 양자강이나 밑에 전당강, 일부 중국 대륙에 주류 세력이 있던 백제하고 외가 오늘 일본을 형성했다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고 합니다. 자, 허석계 교수님 도우신데.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큐시트를 좀 주셨는데, 우선 먼저 인사 말씀 드리시죠. 예. 예, 이렇게 지금까지도 몇 번 손 박사님하고 고대 일본,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또 당시 백제가 진치를 해 있었던 중국,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눴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굉장히 아직 일본 쪽에서는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느끼면서 대단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요새 허석계 교수님이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들은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봅니다. 대한민국이 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일본의 집안의 후지와라 집안을 후손이듯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의 외오왕을 말하기 전에 660년 백총광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대당나라 군대와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부여풍이라는 백제의 의자왕의 아들이 중원대력을 중심으로 한중일 일원을 통치했던 저는 제국이라고 합니다. 백제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기사를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사는 수나라, 600년대 수나라의 수서라는 책에 있는데, 수나라가 589년에 성립됩니다. 그때 기사입니다. 백제 전에 수나라 수서에 백제 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가 진을 평정하던 해 589년에 전선 한 척이 표류를 했는데 동해의 단무라국에 닿았다. 이 전선이 돌아가게 됐는데 백제를 경유해서 수나라로 왔다. 백제의 여창, 여창은 들어가면 위덕대왕입니다. 당시 백제의 대왕, 위덕대왕. 그 배에 역창이 그 배에 물자하고 수나라가 진나라를 평정했다는 축하 사절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표했는데, 그때 당시 수나라 입장에서 백제를 쓴 거 보면, 수나라에서 백제는 남쪽으로 배를 타고 3개월을 가면 단무라국에 닿는데, 단무라국은 남북으로 천여리와 동서로는 수백 리가 되며 사슴이 많이 난다. 이 나라는 백제국에 부용하고 있다. 즉 숙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나라를 가려면 백제를 경유해야 되는데 수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진핑이 고향인 중국 서안의 서안시입니다. 서안이고 내륙이고 백제는 그 우측이나 남쪽에 있어야지 백제를 경유해 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러면 그 백제 또 3개월 가는 밑에는 뭐냐? 그 전세에 표류한 거는 마지막 진이 그 580년까지 영위하다가 망했는데 그게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양장에서 망했는데 양장에서 표류했던 그 전선이 양자강에서 표류해서 대마도가 아니고 현재 대만 타이베이 앞바다까지 떠내려간 겁니다. 그걸 백제 군사가 발견하고 자기 관할이니까 발견하고 수나라에 돌려줬다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나라 역사 책하고 현재 타이베이의 지정학적인 그 문헌하고 맞춰봤더니 정확히 면적, 길이 모든 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대만은 중화민국은 한때 백제 땅에 있다가 한때는 신라 땅에 있다가 한때는 고려 땅에 있다가 조선시대 명나라 때 와서 중국에 화적으로 넘어간 걸로 저는 생각되고 마지막에 1940년대 그 국공합작 때 모태똥한테 패한 장개설 총통이 그 장씨가 의미심장합니다. 백제 장씨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 책에 썼지만 나는 백제 땅 절강성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총통 시절에 그 말이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옛날 백제의 땅이 있던 대만 또 대만 한때는 외국 일본의 땅에 있던 대만으로 도망가서 현재까지 대만 중화민국을 만든 게 우연이 아니다. 그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송나라 문구에 정확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서에 보면, 주나라 역사책에 보면 475년은 우리 역사나 일본석이나 중무서기에 게로대왕이 고구려 장수대왕한테 살해당해서 한성을 빼앗긴 날이 475년도입니다. 그 당시의 주서입니다. 주나라 역사책에 뭐라고 써있냐. 475년 백제 경때라요. 경이 게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게로대왕의 그 아명, 본명이 부여경입니다. 경사경자. 그 게로대왕 때 진나라부터 아까 말하는 진나라보다 앞선 진나라입니다. 3세기 때 진나라부터 송제양, 송나라, 남제, 양나라 때 양자강을 거점으로 부여경이 왼쪽과 오른쪽 양자강 모든 이론 전체를 백제가 다스렸다고 중국 주나라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런 명백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본의 외국이 됐다가 일본국이 됐는데 그 일본은 그러면 어디 있던 백제와 왜가 간 거냐?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일부 백제가 있었겠지만 한반도에 왜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남비 임나일본부에 따른 한반도에 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써 한반도 임나일본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엉태 같은 사람이죠. 임나일본부가 얘기하려면 중국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현재 중국 대륙에서. 그 때문에 대륙 백제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삼국사나 일본의 원래 본 모습인 외국 왕사는 중국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중국사에서. 그리고 오늘부터 얘기하는 거는 외왕은 3세기까지는 그랬는데 4세기 말부터 지금 6세기까지 한 100년간은 외왕이 드디어 백제의 왕들이 일본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날 일본의 국가 형성을 하게 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허석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말한 제가 대륙 백제사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그 중국의 송나라 역사책이나 아까 주나라 역사책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한번 혹시 또 비평이 있으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백제가 대륙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중국의
사소에 예.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 한반도에 있었던 그 백제가 예. 아니라 네네. 그 중국에 또 서쪽에 있었던 백제도 있었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외 백제라든가 네네. 그리고 남쪽에 남쪽에도 있었던 있을 거예요. 예. 백제도 있었고 예. 그런 곳은 그 중국의 사소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도 당 나라의 네네. 그 단소 네네. 이런 거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단소에도 그 백제가 대륙에 있었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을 뭐 한국의 제야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네. 인정하는 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부정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왜냐하면 사소에 있는데 예. 있는데 왜 부정하느냐라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백제가 네. 사실 그 한반도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서해를 건너서 중국 대륙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그 일본 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더 당연한 이야기고 또 일본보다는 오히려 서해를 건너서 중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먼저 중국에 네네. 진출을 한 것이 백제다. 그게 산식 수준에서도 이해가 되는 네. 그런 그렇게 이제 부분입니다. 고대사를 정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원래 한국의 대동강이나 한강이 먼저 돼서 거꾸로 백제나 고구려 시대를 그 무역으로 해서 서쪽을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는 제도권에서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동도 부정하고 서도 부정하고 남북 다 부정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 정말 이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서 589년에 수서하고 475년에 그 주나라서는 어디 있냐면 중국에서 만든 책이지만 어디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따왔냐면요. 우리 한국의 역사 DB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 한국의 저 국수학 교과 편찬에서 만든 DB에서 내가 따온 겁니다. 네네네. DB에 그렇게 역사 편찬위원회나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고 정작 제도권 교수들은 그걸 인용 안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제 토래에 예. 한국분에게 좀 물어봤더니 옛날에 역사 교육을 한국에서 받았을 때 대륙 백제가 예. 그 교과서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쭉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최근에 한국의 역사 교재에서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촌에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좋아했는데 그때는 장에서 총통이 나는 한때 백제의 땅에서 태어났다. 우리 할아버지는 복건성 출신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가끔 나왔습니다. 책들에. 요새는 사라졌습니다. 예. 네.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뭐 어디에 뭐 전체적인 네. 그런 생각이 있는지 예. 전체적인 뭐 음모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역사는 진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서 그 중심이 한국인데 어디 가든 중국 가도 한국, 일본 가도 한국인데 한중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지 앞으로 한중일이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미래는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역사를 알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5,000년 전에 같은 동이족이거든요. 네. 중국의 역사를 5,000년 역사 보면 중국의 구이라고 있어요. 구이. 9개 오랑캐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이가 중국 본토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일본 구주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네. 가서 중국을 똑같이 만드는 거죠. 지명이동해서 일본 큐스를 구조한 거죠. 그래서 백제 후예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죠. 다 나의 본향은 구이다. 그러니까 일본도 구주를 만들었다. 네. 구주에서 대화를 먹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뭐 세계 최초로 제가 비정하는 건데 그 교수님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논란이 있지만 오늘부로 제가
이 비정을 해서 논란이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발표도 하는데 오늘은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3대 명문 금성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네. 칠주도 명문이고 하나는 그 철검인데 네. 누구왕 철검인지 말을 안 합니다. 유락고 철검이라고 하고 또 무령대왕에 대해서는 그 뭐 저 공주 송산리에 있는 무령대왕이 진짜 묘락하고 전에 한번 저번 시간에 그 일본 충남 공주의 무령대왕 묘가 있어고 한때는 일본의 천황가에서 해마다 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안 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냐면 와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어허. 일본에 있는 것보다 부장품이 없는, 형편없는 거죠. 어허. 일본에는 가면 저도 그 다이센 묘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가봤지만 큰 거는 뭐 4km, 5km, 작은 것도 500m, 1000m인데 그 무료한 그거는 내가 가면 20m? 그것도 남의 기종묘에 붙어 있어요. 어허. 이거 말이 아니야. 무령대왕 그래도 그 한주기를 해서 적어도 일본 열도에 백제양만 하는 것도 어딘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주기 돼 있는 걸 갖다 붙인 건 아니죠. 저는 감히 저도 백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도니까. 네네. 백제 출신이지만 나는 감히 무령대왕묘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어허. 일본에 저는 한마디로 다이신묘가 무령묘라고는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는 응진천황이든 그 인덕천황이든 닌덕구나 오진천황이든 역사를 두갑자 120년을 조작해서 그 응신천황 같은 데는 4세기를 5세기를 3세기로 네네. 인덕천황은 5세기를 3세기로 이렇게 120년씩 앞당겨 놨대요. 예, 그러다 그렇게 일본 서기의 초기에는 120년씩 더해서 하면 정확하대요. 그래서 인덕천황묘라고 오사카 갔더니 사카시에 인도천황이 399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인도천황묘가 되려면 그것다 120을 더하니까 519년이 돼요. 그러면 무령대왕이 죽은 게 523년이요. 그러면 한 4년 정도면 얼핏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역사가 우리 조선의 백제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역사 연대를 조직했구나.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센묘에 무령대왕의 동고라고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어허. 예? 여러분들 그 동고를 내가 원본은 못 봤는데 지금 원본은 미국의 그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데 네네. 일본 사람들이 좀 반환해달라고 안 받았는데 그래서 보스턴에 갔다 온 사람은 그건 똑같다는데 무령대왕. 그게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무령대왕이 아니면 무령대왕의 아버지 게르대왕 아니면 또 무령대왕의 동생 누구 건데 예? 뭐 그거를 하는데 나는 단연코 무령대왕을 합니다. 왜냐면 그 똑같은 동굴이 제가 답사단이었던 오늘 발표하고 있다. 인물 하상극이 그거니까요. 네. 그래서 7주도인데 오늘 7주도에서 제가 이제 밝힐 거는 대부분 다 교수님도 아실 겁니다. 7주도가 워낙 유명하니까. 저는 이제 7주도의 명문 해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7주도의 제일 앞면에 그 해석하기를 태화라고 태화. 태화는 옛날에 그 중국의 연호입니다. 예. 한국의 백제대왕이 중국의 연호를 쓸 수가 없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합리적으로 의심했어요. 저거 왜 태화가 아닐 건데 태화를 쓰냐. 최근에 한 12년 전에 한국의 홍성화 교수가 다시 그거를 이 액션 촬영하고 뭐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태화가 아니고 바틀뽕자 봉원이라는 나왔습니다. 그 봉원도 보니까 408년으로 나와요. 우리 이제 연대로 따지니까. 408년이면 전지대왕 때입니다. 그리고 전지대왕의 가운데 자가 가지시자입니다. 네네. 7주대 가운데 자 가지시자 아닙니까? 이거의 검나를 만드는데 이거는 7주도는 구이신앙이라고 일본에 있을 때 전지대왕이 여기 오기 전에 찬으로 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찬. 그래서 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지대왕이 찬이 된 건 누가 시켰냐? 아버지, 전지대왕이 비유대왕. 네네. 비유대왕이, 아신왕이 우리 한국의 삼국사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그때 중국 사세도 하면 네. 397년에 부여영을 그 일본에 인질로 보냈다고 나와요. 네. 근데 그 부여영이 전지거든요. 그러면서 우측에는 가로 열고 이거 나중에 백제 전정이 된다.
나와요. 그런 변제왕이 390년에 일본 열도로 우리 백제 볼모로 가는 게 나와요. 거기서 찬으로 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본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시아에 죽고 본국에 와서 이제 전지왕으로 등극하는데, 일본에서 낳은, 사귀었던 부인이 일본 역사도 유명하더라고요. 전에 내 팔만인데, 팔수 부인이라고 있어요. 팔수 부인. 일본이 팔을 좋아하더라고요. 팔을. 팔수 부인이 이제 백제 출신 같은데, 팔수 부인하고 사귀었는데 그 아들이 구유신이 408년대에 납니다. 일본에서. 그 아들이 그 이름이 기어키. 긴데 우리나라 가지시자를 일본에서는 우리 한글처럼 표마하니까 지가 기로 발음된대요. 그래서 일본 말은 기락하고 우리나라는 지락하고 하는데 그 기가 태어나는데 그 기가 태어나는 것을 기념해서 내가 일본에서 백제왕을 하다가 중국에 와서 백제 대왕을 하니까 내 아들이 태어나는 기념으로 그날을 백제왕으로 삼느라. 이게 칠지도의 명문입니다. 예? 그러면 많이 좀 해석이 달라지네요. 예.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네요. 이게 인명장이죠. 인명장. 나는 본국의 대왕인데 내가 있던 백제왕을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때 네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안 나왔어. 일본에 낸 마누라한테. 근데 태어났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얘가 태어난 그날로 해서 백제왕을 얘가 1살이지만 백제왕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 이 사람을 자기가 모시던 측근이 있습니다. 측근이 물부라고, 한자로 물부인데, 일본어는 모노노베라고 있습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모노노베가 섭정을 했습니다. 애가 작으니까. 그 섭정한 사람한테 그걸 주면서, 앞으로 일본왕은 얘니까. 근데 얘가 8살도 안 돼서 7살인가 죽어요. 어떻게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국에서 난 후임자, 다른 왕을 시키는 겁니다. 그 왕을 시키는데, 그래서 지인이, 이 사람은 지인이 아니고 그냥 7살 죽기 때문에 지인은 다시 부임합니다. 자기 아들이. 패자가 다시 가서 만든 게 진입니다. 그게 진이 되고. 근데 거기서는 진이라는 큰 엽적이 아직 안 나타나요. 그 때문에 아까 제가 칠지도가 없기 때문에 진 상약한 거고요. 그래서 그 칠지도에 보면 아까 중요한 거는 연호가 나와요. 아까 악으신 태아가 아닌 봉원. 태아는 그게 400몇 년이니 300몇 년이니 말들이 많아요. 또 왜 중문연호를 백제가 썼을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원이란 정확히 저도 봤는데 일본이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엑스선 촬영해서 최근에 언젠가는 과학자들이 발견했대요. 올해 들어와서 했어요. 그죠. 올해 들어와서 올해? 금년에? 엑선 CD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처음 이제 발표. 그게 일본의 상당히 불리하게 나오니까 아마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내가 처음으로 밝혀야지? 이걸 한 3개월 전부터 공부하면서 왜 나 같은 아무 학자 된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연구하겠을까? 여기다 퍼즐을 맞추니까 정확히 408년 전지가 자기 지자를 붙여서 칠지도가 된 거고, 그걸 자기의 일본에 있는 아들이 태어난 기념으로 백제왕 임명장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측근으로부터 섭정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 칠지도라는 것은 관련이 되는 백제왕, 근초고왕, 그리고 그 아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초고왕, 근수고왕이 그것도 백제왕인데 그것도 일본이 하사한 게 아니고 거꾸로 일본이 임나 가라 할 때 거꾸로 우리한테 하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자체도 서로 왈가왈부했는데 지금 왈가왈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본 백제왕을 임명을 안 해줬습니다. 태어난 기념으로 하사품을 줬다 해도 이건 우리나라 작품이거든요. 그거는 새롭게 확실하게 촌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일본이 이것을 그러니까 2025년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엑선 CD 조사했다. 그거만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게
누군가는 뭐 과학적으로 이걸 했는데 그동안 말들이 많았던 태화가 아니고 봉어는, 그래서 봉어는 내가 최초로 한국 백제 전지대왕의 연어라 하고 내가, 연어는 천자만 쓸 수 있거든요. 네, 중국의 뭐 천자나 우리나라 천자인데, 그 광기토 대왕이나 장수 대왕도 연어를 썼습니다. 염락이나 이런 거 쓰고. 백제만 유일하게 안 썼는데, 이제 오늘 백제도 드디어 백제의 연어를 썼다는 걸 내가 세 가지를 밝힙니다. 네, 네. 첫 번째 밝힌 게 오늘 칠지도에 연어가 전지대왕 연어 봉원. 그거 뭐, 빼도 못하고 일본에서 발표했으니까 그 봉원은, 그 칠지도에 있는 봉원은 408년, 누군지도 모르지만, 거기 나오는 부분이니까 내가 해석할 때는 전지다. 이렇게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간상 또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외오왕은 대푼 얘기했습니다. 그럼 외오왕제 세 번째, 제는 게르대왕입니다. 네네. 게르대왕인데 일본에서는 유라쿠 천왕이라고 나오는데, 예. 유라쿠 천왕은 제가 일본 역사를 보면서 봤을 때 유라쿠 천왕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유라쿠 천왕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같으면 철검까지 만들었으면 저기 한가하게 저 관동 지방에 어디 외진대에 묘해 있대요.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라고. 근데 그런 철검조도 만들 정도면 그 실제로 뭐 다이세미처럼 오사카 중심부에, 아스카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옛날에 김석형 학자라고 제일동포에 일본에 있다가 이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석형 학자인데, 이 철검에 가운데 지자에 노자, 소금 노자가 있어요. 네네. 그 소금 노자로 있는 것은 이거는 지로, 게르대왕 철검이 맞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인용하고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중국의 송서 외기문서라는 데가 비교 분석했더니 딱 떨어져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송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458년에 게르대왕이 요새 말하자면 455년에 백제대왕 등극하고 중국 송나라에 외교문서 보냅니다. 제가 열도에서 백제왕을 하고 본국에 와서 본다이메에 와서 백제왕을 하는데, 내가 있을 때 여러 나라를 평정했는데 그거를 인정해 주셔서 그거를 한 거를 누가 들었느냐, 이어받았느냐, 게르대왕의 아들 다음에 나오는 사마가 쓴 상표문에, 사마는 478년에 외왕이 할 때 상표문을 씁니다. 그 왕의 아버지의 공적이 나옵니다. 그때면 아버지는 일본 열도에 서쪽으로는 66개국, 동쪽으로는 50여 개국, 북쪽으로는 세토우의 북쪽에는 95개국에서 216개 왕궁을 다 공략해서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사마대왕이 때 나는 오늘부터 20대왕이다 하고 그 동고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타의 너는 내 말을 따르라 하는 백제왕 임명장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데, 나올 때 아버지가 게르대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까 말했던 이 게르대왕 철검이 이제 나왔죠. 일본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첫 번째 철검이 사이타마 현에 이나리야마 철검의 고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한자로 획가다지로 대왕이라 나와요. 근데 요 지로를 일본에서는 그들에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앞에 화가가 아마 참모란 뜻인 겁니다, 일본 말로. 그래서 참모, 일본의 유락고에 참모다 해서 유락고를 참모가 썼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저도 한자는 잘 모르지만 한자를 좋아해요. 저는 한자가 이상하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는데, 이 소금노자가 일본 한자에는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자 보니까 나와. 중국 한자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 철검은 일본은 모르는 철검이야.
일본은 무슨 한자에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일본인들이 유답고 철학인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 대신 소금노자에서 일본의 어느 책을 봐도 소금노자에서 논평한 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심지를 딱 붙이고 봤더니 그 사회다면에서 이 나라에 아마 처음인데 그 안에는 뭔지가 안 나오고 지로만 대왕만 나와요. 네네 맞아요. 세 글자가 빠져 있어. 예예. 그것도 저도 오래전인데 그 세 글자를 맞히려고 봤는데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구마모토에서도 처음이 또 하나 나왔어요. 예예. 거기는 가운데 자가 명확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지로 대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마모토에 나온 처음에는 다지로, 그러니까 지로가 명확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리아 처음에서 몰려있던 세 글자가 구마모토에서 보완이 된 거죠. 네네. 그 양을 못 치다 보니까 그럼 게르드 왕이 그 일본 백제왕 할 때는 455년 이전인데 그때 어디 있을 때 이분들을 했을까 하는데 게르드 왕의 상표문이 너무나 멋지게 나와요. 중국 송나라한테 보낸 458년에 송나라한테 나는 그 일본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자연왕을 영원으로 두고 458년에 우연왕을 여기로 두고 나는 본부에서 천하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를 송나라 황제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 동쪽의 모든 제국의 왕이니까 백제를 본 왕이니까 나는 백제 안동 대장군 동쪽은 다 일본을 보내서 내가 대장군이라고 자쿠를 내달라 그 보냅니다. 그래서 내줍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거기에 딱 보면 거기에 자연왕 여곤 곤이 곤지왕 본자입니다. 곤지가 있던 저 대화에 나라에 그게 이게 나와 거기에 게르드왕이 백제왕 때 거기가 궁이 있었던 거죠. 거기 있던 참모가 사이타마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 자기가 모셨던 게르드왕의 철검을 새겨놓고 나는 게르드왕을 저기 사기궁에 있을 때 나라에 있을 때 나는 모셔다가 죽노라. 나의 위대한 대왕은 게르드왕이라는 걸 철을 만들어놓고 죽는 겁니다. 그게 사이타마 나오죠. 그럼 게르드왕은 사이타마도 관동도 관장했고 나라에 대해서 구마모토도 관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게르드왕이 3개 주를 관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게르드왕 시절에는 거의 일본을 다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본의 학자들은 이거는 게르왕이 그 큐슈의 왕의 그 절검을 친 곳이다. 그러니까 구마모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사이타마에서 왜 그러면 나왔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사이타마 처금, 거기는 이 나라 처금을 보니까 분명히 호액거신이라는 게르드왕의 참모의 이제 족보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다 백제의 참모들이요. 근데 사기궁이 나와. 근데 사기궁은 일본의 백화점 같은 사람이니까 오사카 나란 근처에 사기궁이 있었대요. 그러면 게르드왕은 백제 왕이 왕할 때 그 나란에 있으면서 그 쿠슈도 통치하고 관동지방 통치하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외무왕의 478년에 상표면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관동지방 그 세토우에 95개국 평정하고 동쪽으로는 55개국, 서쪽으로 66개국 정벌했다는 게 딱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있던 데는 구마모토죠. 그래서 구마모토에 가면 아마 여기라는 사람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까지 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철검이 일본에서 몇 군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본 열도는 완전 게르드왕의 철검 밭이 될 겁니다. 거기만 준비가 없잖아요. 다른 데 다 나올 겁니다. 후쿠오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여기 앞으로 여기 대해서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혹시 백제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일부분의 지역에 그것을 그 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로서는 그 야마토 그 대화라는 나라 네, 그거는 일본이다.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거 아니라 예. 야마토 외에 예. 그거는 뭐 백제였다. 예. 그렇죠. 그 야마토 그러니까 태화 백제 예. 였다라는 그래서 이제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거를 언제 제가 생각하냐면 몇 년 전에 중국 책을 쭉 읽다 보니 그때는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나무 보느라고 지금은 숲을 봤는데 그때는 네네. 나무 보느라고 일본 역사가 우리 역사가 맞긴 맞지만 퍼즐을 못 맞추는데 그때는 중국 역사를 한참 공부할 때인데 중국 역사를 보니까 일본의 외국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대요. 일본에 두 개의 왕이 있었대. 하나는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대화 쪽에 하나 왕이 있었고 본주 쪽에 또 이게 규슈 쪽에 왕이 아하. 두 제도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백제가 두 개 왕을 줬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퍼즐에 맞춘 거죠.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구주백제왕을 둔 거고요. 거기서 더 진화해서 나중에 그 신라까지 다 먹고 야마토를 평정한 거죠. 그 평정하신 분이 게르대왕입니다. 그거를 완성하신 분이 무령대왕이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로는 일본 한자도 없고 우리가 이 철권마다 나오니까 이 지로가 또 김석경 교수의 말하면 그 로는 분명히 개로의 로자다. 그리고 우리 역사책에도 보면 개자는 뭐 개자지만 여러 가지 쓰지만 로는 한같이 소금 로자입니다. 그건 중국 역사나 마찬가지고. 예? 또 아까 그 처음에 모두 얘기했지만 제가 양자강을 전체를 차지했던 사람이 진송제왕 때 부여경 네. 게르대 했잖아요. 그러면 양자강을 다 차지할 정도니까 당연히 게르대왕이 산동성에서 저기 보면 숭산에서 사선까지 뚝방을 쌓아가지고 고구려군의 침략을 대비하다가 저 산성을 뺏긴다고 나오잖아요. 중국 책이나 우리 삼국사기에. 그거를 지금 적어가지고 여기 한반도에 한강에 갖다 놓으면 참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뭐 그 대중화가 되기 의해서는 네네. 사실상 그 백제만의 역사를 조금 네네.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리고 백제가 그 무령왕 때 예. 제고조로 아주 큰 나라가 됐고 네네. 그 다음에 의제왕 때 망하지 않습니까? 그 망하는 과정도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단편적으로는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백제, 그래서 대륙 쪽의 백제가 왜 망했는가라는 이야기도 다 있는데 예. 산세한 그 예. 책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수님 같은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필력도 작고 시간도 없고 네네. 또 이제 나이는 먹어가서 기억력도 쇠퇴되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콜티브를 네. 개발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도 좀 해석 교수님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하는 이유는 저희 둘이 대화체를 한 것이 그대로 AI가 책을 펴낼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저작권만 먹으면 돼요. 그런 게 있으니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제가 TV를 하는 거죠. 제가 재밌네요. 저 하나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도쿄나 오사카, 아니면 한국 서울, 또 하나는 타이베이나 아니면 또 북경에서 런칭을 하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고 대박 나는 건 난 일본 같아요.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일본도 책을 좋아한다니까. 네네. 일본 내 책을 좋아한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아사람 책 좀 들리고요. 예. 일본 사람들은 아직은 그러니까 네네. 그 지하철이나 예. 요르차 네네. 타면요 네네. 책을 읽고 있어요. 예. 일본인들이 그게 저도 느꼈어요. 예. 그게 그 폴시인데 예. 요새는 물론 그게 휴대폰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네네. 그래도 책으로 읽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제가 이번에 두 번째는 그 철검, 게르대왕의 철검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지난주까지 해서 뭐 많지만 간단하게 하면 제가 연구한 결과 사마타이에서 출토된 이 나리야마 철검의 명문 해석을 보니까
게르 대왕이 일본 열도에서 백제왕을 역행하던 기간이 있습니다. 443년부터 455년까지 그때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왕성이치가 나라인의 사기응이라는 게 그 명문에 나옵니다. 나오고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대왕이 그 대왕 등극하기 퇴자 시절에 일본 백제왕으로서 나라인에 있으면서 관동 지역의 사마티현과 저 큐슈 지역의 구마모토는 물론 그 자기가 있던 그 대화 전체를 통치했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본 백제 나오고 요거는 두 철권 가지고 돼서 칠주도는 일본 국부가 분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칠주도에 있는 게르다의 연호는 지로입니다. 지로. 네네. 그걸 오늘날 규정합니다. 아까 전지당의 연호는 보원이고 두 번째는 지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무령대왕의 스다하치만 신사에 있는 그 동고를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최초로 최근에 참 갔다 왔습니다. 지금 초에 아하. 갔다 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이미 공부를 하시다시피 이제 그 와카야마 현에 가시죠. 예, 와카야마 뭐 하시토모 시인가 온천 지역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온천 하시모토 시의 그 스다. 예, 스다 하치만궁. 예, 스다의 하치만 신사로 찾아왔는데 네네. 가서 일본 한문학자가 쓴 비석을 봤더니 신사가 아닙니다. 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옛날에 누군가의 궁이 있었구나. 이거 무령대왕 궁인지 게이테 궁인지 모르지만 둘이 같이 남동생 형제간이니까 배는 다르지만 형제간이니까 같이 있을 수도 있죠. 아, 무령대왕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는 거를 일본 애들이 그 한국의 공수의 무령대왕의 진보이라고 하기 거짓하고 해서 후쿠오카 앞바다에 가까라시마 그거를 강나도와 그거를 거기서 태어난 걸로 조색했구나. 이거 암게 된 거죠. 거기 있지 않았어요. 와카야마에 있었던 거죠. 와카야마는 전에도 말씀드린 고야실립도 그 출신이고 고야산. 예? 네네네. 까무천왕, 현재 모든 백제 천왕의 그 본진이 와카야마고, 이 지도에서 보면, 양자강, 전단강, 대만에서 가면, 일단, 댐만 타도 갈 수 있는 게, 거기 간답니다. 가오시마 밑으로 가고, 좀만 더 가면 와카야마, 네. 오사카를 하네라고, 하네. 하네라고 만으로 들어가면 하네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일찍 상륙해서 가면 요새는 와카야마고 우에 가면 이제 나라인인데 내가 일본 가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옛날에 와카야마 나라인이 전체가 나라인이 있었대요. 근데 내가 갔던 그 하시모토 거기는 그 신사는 궁은 하지모토 궁인데 5번, 8번 궁이 맞습니다. 궁인데 그 궁이 현재 나라인하고 와카야마는 경계지역에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일본 분들이 말씀하시는. 옛날에 큰 현이 있었는데 지금 나눠져 있다. 예, 예. 우리가 충청도가 충청북도 남도 되듯이.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는 다 행진국이 뭐가 비슷하구나 이게 이제 그런 했어요. 거기서 내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 우리나라는 거기 있는 또 있는 동거만 갖고 해석합니다. 해석하는데 나는 그걸 무시했어요. 맨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비석을 봤어요. 비석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보고 이제 우리 이거 촬영하시는 이혜영 대표한테 내가 하나 보냈습니다. 거기 보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부상의 지보, 일본의 최고의 보물이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따지면 백제의 최고의 보물이죠.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이게 아마 하도 이거에 대해서 말들도 많고 정리를 안 하셔가지고 특히 일시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일시일에 대해서. 네. 왜 무령대왕을 사마를 일시대를 했는지. 근데 그거 가지고 대부분의 한국 학자는 일시이 아니고 10일인데 10일을 우리도 잘못 썼다. 그러면 당시에 사마대왕, 무령대왕이 누군데 게이타의 철왕이 누군데 부하들한테 그 날짜를 바꾼 걸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일본 쪽의 해석인데요. 네네. 인물 화상경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게 거기에
3명이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명. 예, 그러니까 말씀해 이르십 대왕 네, 예. 하고 예. 그 다음에 남제왕 예. 하고 그 다음에 사마 이게 무룡왕 예, 이렇게 사마. 그러니까 이르십 대왕하고 예. 무룡왕을 따로 보는 거예요. 일본이. 예. 일본 쪽의 해석은 그렇게 예. 거의 되어 있고 그러나 남제왕하고 예. 무룡왕은 이거는 그 한국 쪽의 해석과 거의 비슷하게 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마는 분명히 사마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일본에서 이것을 모르고 부정할 수 부정할 수 없죠. 예. 근데 사마의 동물이 거기서 나온 거는 앞으로 가까르시마그랑 해서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남제왕에 대해서도 남제왕, 예. 거의 그 케이타이 왕으로 그 하는 학설이 일본에서는 강해지고 있어요. 아, 좋죠. 예. 장기진이가 앞으로 그게 정체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이르십 대왕이 뭐냐 그런 건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전혀 다른 그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 인현천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현 있죠, 인현천왕. 네, 그러나 그것도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근거 없죠.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일본에서는. 일본 천황계보에 있으니까 뭐 나오면 거기다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그냥 붙이는 거 뿐이고. 붙이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거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공부하기 참 어렵죠. 붙여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는 가짜는 아닌데 위설악하죠. 중간중간 땜빵이 많죠. 그래서 맞습니다. 일본 서기는 참고할만 하지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는 하도 제가 우선 쓸게요. 스사 하치만궁의 인물화상경 명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호석교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더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긴 연호가 있습니다. 연호가 일십대왕인데 이거 일십입니다. 일십이라면 뒤에 자세히 말하십니다. 일십은 일본이라는 뜻이고 일본어는 또 하나의 백제라는 뜻입니다. 그게 중동 산도성의 금성문에 나옵니다. 그걸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본을 찾을 게 중국 가면 찾으면 나와요. 그 20대왕이 503년에 스다하치만 신사관입니다. 스다하치만 궁에서 그 사마대왕이 죽어서 무령대왕으로 시호를 받는데 그 치세를 20대왕 연이라고 합니다. 연. 그건 아시죠? 거기 보면 20대왕 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이라는 20대왕 시절에 왕이 3개야. 왕 세절에 하나죠. 하나인데 일본 열도 백제왕이던 사마의 후임자인 남동생 아까 말한 남제왕인데 남제가 제가 봤더니 곤지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래서 곤지 밑에 곤지가 양부거든요. 게르다의 친자고. 그러니까 곤지 밑에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동성왕이 되고 한국 와서 동성왕이 되고 하나는 남아서 개체왕이 돼요. 그러니까 무령왕이 동국왕으로 가다 보니까 동생을 놓고 온 거예요. 가서 이제 동성왕을 누군 죽겠다 하는데 죽고 나서 500년대에 왕을 차지하잖아요. 500년대 차지하라고 하니까 동성왕 3년상을 다 치르니까 503년이 된 거예요. 이 503년 이날 개체왕한테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개체왕 바로 게이타이. 일본말로.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게이타이 천왕이죠.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대요, 게이타이 천왕이. 그 섬에서 일본에서 유명한 왕이 돼요. 유명하죠. 왜냐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왕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앞에 왕하고 연결이 안 된다. 사망조설에서 이왕제의 초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본의 사망조설 들어보셨어요? 네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중간에 게이타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태종대왕 정도는 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상세하게는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 사망조설이 있는데 사망조는 뭐냐면 일본의 천황제도가 사실은 저번에 되겠지만 그 7세기 때
천지천왕, 천무천왕 새 670년도 정도에 일본 내 율령을 발표하면서 7세기 때 천황제가 됐는데 그 이전의 천황은 사실 일본 백제왕의 일본 후왕들 제도인데 그걸 백제한테 지배받았기 싫어하니까 다 천황을 붙인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고대까지 붙입니다. 우리나라 단군이 기원전 2333년인데 현재 서기로 붙임은 5천이 됐는데 일본의 서기 보면 기원전 2000 우리 단군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기원전 2200년 됐대요. 기원전으로 하면 660년. 예. 660년. 예. 그러니까 기원전 660년을 하려 인정을 받으려면 단군의 기원전 2303년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일왕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일왕을 다시 앞에 연대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카츠야의 역사를 거의 500년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500년에서 100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일왕의 역사를, 천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일본에, 제도권의 학자들도 이럴 때부터 15대 정도까지의 일왕은 가짜다. 지금도 저도 들었어요. 최근에. 옛날에는 몰랐는데 최근에는 일본의 학자들 역시 제도권 학자 역시 기원전 운운하는 거는 챙빼새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당연하죠. 아무 근거 없이 우리나라 단군의 기원전은 없다 하고, 한국은 500년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하고, 자기들은 기원전 600년에서 우리보다 1000년이 앞선 나라니까, 우리가 한국을 식민지하게 정당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천황, 일왕은 어디에서부터인가라는 이야기가 일본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유략 혹은 계타이.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은 조금 더 뒤로 가면 킴메이이면 진짜 있었던 천황이다. 그러나 앞에는 잘 모르겠다. 킴메이 천황은 무령대왕의 직손이고 앞에 게이타이는 왕제가 아니고 백제왕, 곤제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셋째지 내가 모르지만 동성은 아니니까. 동성은 아니니까. 근데 무령왕의 동생이 남자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문에 그런 걸 속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남자 동생인데. 그러니까 케이타이 개체죠. 네네, 개체죠. 그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서 온 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에 보면 한자가 계승할 개자. 그래서 체잖아요. 일본의 본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타이부터는 천황제도가 마땅하지만 나는 오늘부로 당신들은 천황이지만 게이 때부터 백제의 왕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거다. 지금 대왕은 항상 백제다. 이왕제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죠. 왜냐면 여기 화삼경에 무령대왕의 동생 왕이니까. 그 무령대왕이 20대왕이 되니까 본국 한동 중국의 대왕이고 너는 남제 왕이야, 왕. 나는 천자고, 너는 연호를 쓸 수 없는 왕이야. 청으로 여기다 해놓은 거죠.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내 동생이니까 내가 동성대왕이 죽고 내가 백제왕이 됐으니까 백제왕은 나는 언필치 너도 알다시피 일본 왕이야. 일식은 일본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요새 일본의 인터넷을 찾아봐도요. 남제왕을 케이타이, 개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그 번복, 저는 증거 갖고 얘기하니까, 증거 갖고 얘기하니까 반복, 저한테 입질, 덤비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덤빌 수가 없죠. 중국 책 보고 현지 답세까지 한 사람한테 뭘 더 해서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제가 뭘 알았어. 거짓말도 한두가 있지. 거짓말도 맞아야지 거짓말하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게이타 천황이 남자왕이 분명하고 그럼 게이타 천황이 일본 이왕조. 설사 이왕조부터는 정상제라고 하더라도 천황제도는 그때부터 하는 거 7세기인데 그때부터 정식으로 왕제도가 생겼다. 게이타를
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왕제부터는 좀 자부심을 갖는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저는 일본 측의 예, 입장을 부전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당시 그런 거 내면서 일본 열도의 백제왕이던 사마의 후임자, 자신은 동상 후임으로 백제왕에 등극했으니까 자기가 있던 스다 하치만의 후임자인 남동생한테 너는 백제왕으로 내가 임명하니까 임명한 징표를 거울로 주노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일본서 행사하기 어려면 대화든 교수든 너를 무시하면 이 징표를 보여주거라. 그럼 나는 백제대왕 사마의 동생이라는 걸 이면 아무도 너를 건드지 않을 거다. 그런 임명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하사품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일본 역사를 볼 때도 대단한 일본의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예? 비록 백제보다 우리가 후국이지만 일본 열도를 다스릴 수 있는 중표가 칠지도도 있었으며 네네네. 예? 철검도 있었고 괴로당 때 이제 사마에 동물까지 있는 거야. 일본이 백제 좀 후국이면 어때? 어때? 비록 중국의 커다란 나당 연합군에 망했지만 또 살아있잖아. 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 백제의 세컨드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 하나의 백제라 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네. 이 인물 화상경에 네. 나오는 네. 그 연호 예. 는 현재까지는 443년이라는 소리 좀 있었어요, 일본에서. 네네. 근데 또 하나가 역시 503년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요새는 또 503년이 우세해졌습니다. 제가 네. 그거를 누구든지 꼼짝 못할 할 거를 아까 거기 와서 답세에서 본 거죠. 그때 당시에 40년대에 교토 경도 제국대학교 문학박사이셨던 일본 말로 뭐 했는데 이게 보면 써놨는데 그분이 명문을 써놨는데 거긴 분명히 개미년 써놨어요. 그 큰 비석에. 거기 개미년이면 503년 딱 써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1940년대 일본에 교토 제국대학이면 어딥니까? 거기 문학박사님이 나 교수인데 혹시 우에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글자예요. 제가 네 글자. 찾아요. 이따 우에다는 그냥 예. 그 의의 성인데요. 네네. 성. 아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에다 씨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예. 달을 자, 쓰는데 이 한자로 매와 매자서 매원 매치입니다. 이게 우에다 네, 우메하라. 이게 이분입니다. 예. 우메하라 라이지. 예. 예. 거기 보면 이게 써 있어요. 명문에. 네네. 이게 보면 이 동경비라고 써놨어요, 이 사람이. 네네. 일본 국보 우전 8변경 동경비. 네네네. 해서 밑에다가 분명하게 한자로 개미년 네네. 8월 일십대왕을 했었어요. 네네네. 일십에 대해서 11인이 할 필요가 없다. 농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내가 차 안에서 해놨다 되어 있어요. 이분 말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네. 443년도 예. 또 새롭게 예. 재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443년으로 하면 다시 개로왕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뻑주 되는 거죠. 네. 예? 왜냐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십이 연을 걸 감추고 싶은 거죠. 일십은 언필칭 일본이 어떻게 됐으니까 날일자 대자의 근본 본자 아닙니까? 예? 네네. 근데 대자의 근본 본 열십자이죠. 저는 대자의 열십자로 보는데 교수님은 나무 목변의 일자죠. 일본 본자가 12일. 본자 일본한테 본자가요. 예, 맞습니다. 나무목의 날일자죠. 예. 제 사전 제가 본 사전은 그거는 그 현대어고 구어는 대자 대변의 여십자입니다. 그걸 내가 찾아냈어요. 우리 중국 한자에서 네네. 제 한자 책에 찾아. 네네. 그걸 보고 내가 작년에 찾아내고 내가 이거 세계 신기록 나왔다 이거.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세석한 거죠. 이래서 일십은 그 당시에 6세기 때 이미 일본어가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초에 중국의 그 예군 묘지명에 이미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말은 673년에 청무천에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썼어요, 중국에서. 네. 당고종 때. 일본이라는 거는 이미 중국 산동성에
예. 일본이라는 게 있었던 건 이미 그러니까 일본이 7세기 때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일본이 오늘날 일본은 중국에 있는 백제하고 외국을 그대로 옮겨서 일본에 쓴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오늘 일본 외왕을 하는 순간 4세기 이전 거는 일본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죠. 일본의 일단 상식적인 예. 그 학자들의 생각은 네. 그 7세기 그러니까 600년대까지는 일본이라는 말은 일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700년이 돼가지고 예. 일본이라는 말이 일본 안에서 생겼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합리적이죠. 예. 일본에서는. 네네.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600년대에 금성문에서 중국 금성문에서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 보면 일본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600년대 예. 말쯤에 그 단나라로 유학으로 간 견단사죠. 예. 견단사 일본인들이 견당사도 있죠. 돌아온 게 700년대 초입니다. 네네. 그때 일본이라는 말을 듣고 들어온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역시 단나라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예군이 누구냐면요. 의장이 힘이 없어서 당나라한테 진 게 아니에요. 의장이 엄청난 백제 대국의 대왕인데 왜 졌냐면 사실 복신이라는 사람하고 천무천 부여풍하고 네 분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의장을 밀고를 잡아가지고 소정방한테 넘긴 사람이 있어요. 예군하고 예시진 형제예요. 그 예군이 678년에 죽어요. 죽었는데 자기의 아들이 묘질병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는 거기 일본이 나옵니다. 거기 일본은 날일자 근본문자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몇 년 전부터 저걸 어떻게 증명하지? 대자에다가 여십자입니다. 띄어 있어. 우리가 한자 배운 사람이 근본본 할 때 나무모의 한자 왜 모릅니까? 중학생만 도 아는데. 근데 이건 분명히 대자에 여십자요. 이런 물자가 어딘지 내가 찾느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우연히 내가 재작년에 내 사무실 와서 내가 옛날에 일본 한 15년 전에 일본 손배 선생이 낸 준비시대라고 일본 한자로 쓴 동료에서 펴낸 한자를 해석하느라고 내 85,000자 한자선을 찾은 적이 있어요. 거기 없는 자는 일본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찾아봤더니 근본문자가 있고 또 토자가 있어, 토자. 토자는 대변이에요, 대변. 하더니 옛말로 토자인데 현대어로 근본문자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다고 중국 그 서안에 있는 예군 비서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네? 야, 이번 당나라 때 서안 의자등을 잡아서 다쳤으니까 그 사람이 당나라 당처제 오른팔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나라는 의자왕을 엄청나게 대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패했어도 지가 힘이 있어 이긴 게 아니야. 네 번이나 와서 이겼으니까 의자당은 그 제국을 희롱했던 큰 백제 해양 대국의 왕이니까 존중을 해준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 고종이 우리보다 멋진 사람이에요. 거인의 나라니까 거인의 황제를 유대해 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말하는 그걸 플러스가 하고 있었는데 일십이 논란이 많은데 그 하시모토에 있는 그 하치만 궁에 있는 그 일본 교수가 쓴 명문하고 딱 맞춰봤더니 그 일본 교수가 쓴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교수님 모시고 발표하는데 오늘날 일본은 날일자는 맞습니다. 해가 먼저 뜨는 날이니까 백제도 중국 산도시 때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날입니다. 백제 똑같고 거긴데 본은 뭐냐? 백제의 근본이 해 뜨는 데인데 해 뜨는 데가 일본으로 이상하니까 일본을 본을 다시 세운 거죠. 그지만 여기 있을 때까지는 본자가 아니고 토자입니다. 토자. 근본 토자입니다. 뿌리 토자. 뿌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십자는 뭐냐면 백제가 원래 십제를 추구해요. 십제. 10명의 신하로 추구를 합니다. 10명이 동명왕의 신하들입니다. 주몽의 신하들. 근데 주몽을 배신하고 황하를 건너서
황하를 건너서 십자를 만듭니다. 황하가 우리말하면 한강이에요. 하남 만드는데 십자가 커져서 만을 다 병합해서 중에 있는 만을 50개국을 병합해서 백국을 통합했다 해서 백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제 옛날 고세부 중국 고세부는 백제인들이 우리는 한때 십제했다고 인말이 많이 나옵니다. 십제. 백제는 나중에 커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마디 원래는 그 십자가 열십을.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들 쓰는 은어가 있는 거죠. 게이타이나 무려 사마는 야 우리 십제의 후손이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십하면 알아듣는 거죠. 아 일본대왕 백제대왕이구나. 그래서 일십인 거죠. 우리만 모르는 거죠. 당시에 그 천황들은 그 언어를 아는 거죠. 이 천황 언어. 그러니까 연어 그래서 연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연어를 세계 최초 세 번째 얘기하는데 그런 무령대와 연안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거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데 연호 첫째 일십대왕의 일십이다. 503년 스다 하치만 궁 우전 8번 궁 현재는 신사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출토된 인물 화성계의 명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연이라는 사마대왕의 치세를 말한다. 그때 일본 열도의 백제왕이었던 사마의 후임자인 남동생 즉 게이타이 천황 개체왕이 503년부터 일본 백제왕이 너를 임명시켜놓아 해서 일본 백제 임명하는 그 사령장입니다. 그게 인물 화성경. 근데 이거를 거기서 게이타이 천황이 있으면서 간직하다가 죽었겠죠. 죽었는데 일본에는 뭐 와카야마 같은 데는 뭐 난카에 지진 데라서 수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땅속에 묻혔다가 1873년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밭에다가 보니까 거울이 있어서 그거 갖다 줬더니 그 신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네네네. 그것을 이제 현재 일본 국보로 그 동경박물관에 있다 돼 있는 건데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필자에 여기 일십이라는 데에 대해서 한자 어원용문은 뒤에 상수했습니다. 오늘 아까 대충 얘기했으니까 그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나중에 책에서 넣어놓을 겁니다. 이건 한자 어원 문제니까 제가 한자 학자는 아니지만 워낙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한국어 일본 학자들의 그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일십에 대한 어원용구입니다. 한자 어원용구. 금성문이니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서가 하치만 하는데 하치가 8번이 일본이 좋아하는 8번이 뭐냐면 아까 게이타의 천황 전에 응신천황이 때부터 8번이 나온대요. 8번은 뭐냐면 그 8번이 하치만이 일본에 다 신사마다 다 하치만 돼 있대요. 그 이유가 백제 신사는 하치만을 했는데 8번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지대왕이 일본 백제왕 할 때 부인했던 사람도 팔스 부인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8번이 좋아하고 그 숫자는 전지대왕의 앞에가 군수구왕이요. 그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네? 그 숫자, 군추구왕 아들이 군수구왕이거든요. 그때 8번이 나와. 그래서 일본은 8자를 좋아해서 8번 공이 많구나. 그런 식이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인용할 때 하나 고쳤습니다. 왜 오진천왕 하치만 신사가 맞냐 하니까 일본의 이시와리 시니치로라고 책을 썼는데 이분 책에 보니까 백제에서 온 오진천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인용해 봤더니 그분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15대 오진천왕은 백제 비우왕의 아들로 5세기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온 곤제왕자이며 예? 26대 게이타의 천황은 곤제왕자의 동생이다. 이게 나오는데 조금 틀리지만 나는 게이타는 곤제왕자의 둘째 아들이 했어요. 곤제왕자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록 저랑 가장 비슷하게 일본인도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인용을 한번 했습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견해가 저랑 거의 같아요. 예. 이게 이시와타리 시니치로라는 분이 언제 한번 일본 가서 한번 혹시 계시면 한번 찾아뵈야겠어요. 네, 네. 어떻게 저렇게 정의하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면 백제 외오왕이 왜 이리 중요하냐. 일본의 천황제도를 최초로 둘 수 있게 한 근거를 마련한 외오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 외오왕이기 때문에 중국 여사층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다
역사서로 갖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아예 외왕 제도를 없애버린 거고, 일본에는 백제 역사책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 이거를 이럴 때마다 중국 사설 연구 안 하면 아무도 못 까먹는이죠. 저는 다행히 중국 사설 연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중국 사서랑 저랑 일본석이랑 한국의 상무사회를 비롯한 역사서랑 이 교차 비교를 안 하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난한 역사를 깨어 맞춰 보니까, 한중일 역사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 또 싸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도 사실 식민지 때 일본 밉죠. 예? 우리나라 만주 뺏어 먹으면 중국 밉죠. 그 미워도, 야, 역사는 같이 해야 되겠나. 옛날에 한때는 구이로 중국 대륙을 희롱했던 우리 구이민족이, 동이민족이 현재 중국, 한국, 일본에 붙어져 살잖아. 그래서 내가 한중일 역사문화 포럼에 호스카 유지 교수님한테 싸님이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 중심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래서 요걸 얘기하려고 외왕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 세 가지가 이제 최초로 연어 세 개를 제가 오늘 첫 비정한다, 방송으로. 보통 책으로 비정하는데 논문을 저는 방송을 해서 교수님도 뭐 논문을 많이 심사하시잖아요. 제가 뭐 제자로 생각하고 오늘 내가 비정했습니다. 전지는 그 봉원이고, 일본에서 그 과학으로 나왔으니까, 계로는 지로고, 무령은 아까 일십이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수님께서 저한테 많은 비판과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백제가 연어와 그 셋 중에서 한 가지만 맞아도 백제는 연어로서는 천재국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의 천황제도는 그냥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도 우리한테 무슨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니네 천자나 수나라 황제나 당나라 태종이나 고종이나 다 같은 레벨이 있었다. 그렇게 잡으신 거지. 예? 맞아요. 그런 얘기죠. 말씀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송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고대사가 좀 백제 중심으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백제라는 나라가 너무 고대한 세력이었다라는 그 인식을 좀 갖게 되고요. 네, 그게 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역사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제가 망했지만 그래도 일본의 기조를 만들었고, 또 사실상 한반도에 많은 기조를 닦은 게 백제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제 시대야말로 일본보다 훨씬 강한 한반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 비례적되는 그러한 한국이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백제의 역사라는 것은 다시 현재적으로도 부활되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코리아가 이제 나라 한자잖아요. 중국의 한자는 황하. 옛날에 황하를 한나라 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은 지금 한나라 한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나라 한자를 안 쓰고 한나라 한자를 쓰는지는 모르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중국의 지명을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여기가 나라 한자가 되면 한강이 황하가 안 돼. 그러니까 한나라 한자를 갖다 놔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한강의 한자는 나라 한자로 바꿔야 돼요. 이게 코리아 한강이지 황하가 아니거든요.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만든 거예요. 행진기가 개편하면서. 그러니까 일제 식민시대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제 역사를 배우고 한자를 배우니 그나마 다행인데, 제 밑으로는 한자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역사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이리 재미있는 거를. 그래서,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후석교 교수님, 대화하니까,
풀리네요. 이 얘기를요, 한국의 유명한 재학자들에게 하면 안 풀립니다.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하려고 일본 갔다 오는 거죠. 일본 교수가 그렇게 썼는데 왜 그것까지 부정하냐? 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주석을 나중에 책 낼 때 쓰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또 워낙 503년에 스다하지만 신사의 인물화상경이 너무 중요하고 네. 오늘날 일본의 젊은 여자나 남자가 연사마 하는 게 그때 일본에 있었던 무령대왕이 있을 때 키가 컸대요. 한 180대고 되고 잘생겼대요. 네, 잘생기고 일본 통치를 잘해서 일본 열도를 천하통일을 한 거죠. 계려왕 때 전국을 공격했다 하면 천하통일을 해서 도장 꽉 찍고 일본에서 고구려군, 신라군, 가야군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는 무령대왕이에요. 네. 그래서 사마가 지금까지 최고의 남자로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사마를 존중해서 일본이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마치 사마를 감추고 말이야. 예? 사마는 우리 공주 한쪽에 말이야 조그마한 묘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자신의 일본을 통일했던 그런 인물 같으면 오사카가 좀 부끄러우면 뭘 들으면 동경에 갖다 놓고 말이야. 하네다 공원, 히야시, 공원 있죠? 하네다 공원. 공원, 일본의 도쿄의 유명한 공원. 어떤? 사카모리 공원 있잖아요. 히비야 공원. 히비야 공원 같은데 딱, 사마대왕이 이걸 갖다 놓고 해야죠. 예? 이렇게 일본을 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수님하고 이 토크쇼 하는 게, 백제는 살아있다, 7탄인가 8탄일 겁니다. 7탄. 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는 지금도 일본은 또 하나의 코리아고 일본은 또 하나의 백제. 그러니까 백제인들이요, 설명하지 말아야지. 일본이 계시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로 한일 간에 서로 외교를 하거나 문화할 때 서로 싸우지 말자. 네네. 도끼인 개끼니다. 형이 뭐 듣고 안 못뛰냐? 왜 싸우냐?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예? 저는 역사학자이고 경제학자니까 잘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싸우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거 싸우냐고 그죠? 네. 같은 서로 초수만 틀리지. 뭐 나는 단군에 10촌이면 일본은 뭐 좀 더 건너가서 16촌, 3촌 틀린 거 가지고 왜 따지냐? 어떻게 보면 어제 가마다리 후순위 씨는 우리 호세 교수님과 나하고 한 4,000촌 된지도 몰라요. 촌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면 그때 중국 역사책 보면 저기 보세요. 저 황하고 양장 사이를 해야락해요. 네네. 그 해하고 태산 사이를 회대지간이라고 돼요. 회대지간. 해하. 이 강이요. 해하고 이게 태산이요. 요 회대지간을 한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만입니다. 우리가 사만 시대. 네네. 사만이 쪼개져서 삼국이 된 거예요. 삼국을 통일한 게 신라고, 신라를 망하게 한 게 고려고, 여기서 조원자회가 명나라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조선이 일로 온 거죠. 네네네. 이 한이 여기 그대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쉽게도 한나라 한자가 와 있다는 거죠. 역사 때문에. 그래서 이 한이, 여기 있던 한이 여기도 왔지만 일로도 갔다는 얘기죠. 네네. 백제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중 역사를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쓰다왔지만 이거는 제가 최초로 밝히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는 걸 AI가 책을 만들어준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네네. 오늘 교수님께 물었던 거를 주소사항인데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게르드왕의 황태자인, 황제가 나옵니다. 역사책에. 황자인 사마가 이름이 사마 또는 원래 융은 475년에 게르드왕이 한성에서 장수왕에 살해되자 일본 열도에 백제왕을 영임한다. 두 번째, 이때 일본 열도에 함께 있던 동성대왕이 곤지왕의 아들로 사마의 이복형 모대다. 모대가 문주왕과 게르드왕의 태자 문주왕과
삼근왕이 잇따라 죽습니다. 중국으로 본국 백제로 와서 백제 대왕에 취임한다. 세 번째, 501년. 동성대왕이 501년에 시해당합니다. 누구한테 시해당하냐? 이건 일본 역사책에도 있고 항저책에 있어요. 501년 10월에 동성대왕이 백제의 좌평으로부터 살해되자 사마는 일본에 있다가 동성대왕의 후임으로 501년 12월에 본국 백제로 가서 이 사건을 수습하고 501년에 백제대왕, 즉 20대왕으로 등극합니다. 4번, 동성대왕이 사후 3년상을 치러야 되니까 3년째 503년에는 일본에 두고 온 개체왕, 일본 게이트 천황한테, 게이트 천황은 곤장의 아들로 사마의 이복동생입니다. 곤장에게 사마의 후임자로 너는 오늘부터 백제왕으로 한다는 인물 화상 동고를 줍니다. 준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서기에서는 개체천황, 507년, 531년인데 이거는 503년을 개체천황을 503년부터 하면 이게 뽀록 나니까 한 4년 늘린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507년부터 530년 했는데 그 앞뒤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7년은 503년에 일본 서기의 오류 또는 왜곡으로 나는 추정한다. 저도 이제 학자로서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마의 이복동생으로 지정되는 개체왕, 게이타의 천황이 형 사마가 게르대왕의 친자로 게르대왕 이후 백제의 제국을 통일한 것을 뜻하는 일십이라는 연호는 사마대왕을 상징하는 징표로서 후왕인 자신, 개체왕이 후왕이 되던 503년 8월에 백제의 대왕인 사마의 장수를 비는 동고를 만들기 위해서 사마대왕의 징표로 후세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자는 동고를 보관하고 있던 스다 하치만궁, 현재 신사가 게이타왕이 있었던 스다 하치만 궁 터로 후에 스다 하치만 신사로 궁이 신사로 변경되지 않았냐. 이렇기 때문에 그 와카야마의 하시모토현 스다는 아주 일본 역사도 중요하고 백제 역사도 중요한 데다. 그래서 제가 그 답사가 간 게 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요까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도 돼요? 그러면 마무리. 내가 이제 글을 마치면서 한마디 할 테니까, 교수님, 제가 한 번 비평해 드렸습니다. 마무리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박사님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곳은 진짜 여러 면에서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계속 제시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호석교 유지 교수님하고 제 7탄 백제는 살아있다 콜TV 후원으로 강좌를 마치면서 클로징 멘트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대의 한중일 역사서를 교과서 중심으로 저는 공부해봤습니다. 했는데 대해양 제국이었던 백제의 역사는 많이 축소되었고 이에 비해서 중국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과대포장되었으며 일본의 역사 역시 자신의 본국인 대륙북제의 역사를 아예 없애버렸다. 또한 우리 한국의 역사도 중국 및 일본의 엉터리 같은 역사를 베껴놓은 것처럼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은 엉터리로 왜곡되고 조작된 역사가 대부분이라고 저건 배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한중일 삼국의 오랜 역사가 후학들에게 가르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삼국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고대부터 수천 년 이상 같은 동이민족으로 살아온 한중일에 속한 민족 공통의 미래를 위하여 백세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첫 단추로 백제의 외어왕을 저는 연구했습니다. 일본 백제왕을 거쳐서 일본 백제왕이 백제의 대왕이 되는 5인 중 전지는 본을 영어로 쓰고 계로는 지를 영어로 쓰고 무령은 20이라는 영어를 썼음을
3개의 금성문 해석을 통해서 오늘 첫 세계 최초로 규정하게 됩니다. 왜 오왕의 시체 규명을 위해서 오늘날의 일본 역사가 중원 대륙에서 백제와 함께 동의적으로 명멸하다가 일본 국가의 역사가 된 사실을 살펴보고 동아 삼국의 평화 공존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려보니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7세기에 백제가 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4세기경 신천지였던 일본 열도에 전략적으로 백제왕 군국을 세워서 대륙에서 백제가 멸망해도 백제의 뿌리를 보존하고자 했던 위대한 백제의 세계 경영 전략, 즉 포석으로 백제 제국의 외왕 시스템이 그대로 일본이라는 오늘의 국가 형성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전 세계인에 알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큰 틀의 동이민족성을 지키고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글을 연구해왔고 작성했으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삶의 터전을 경쟁적으로 차지하려고 삼국 간에 수많은 전쟁을 했던 고대 삼국을 바르게 역사 연구를 했고 배웠습니다. 잘못된 삼국 역사를 바로 잡아서 함께하는 공동의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디딤돌로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강좌를 마련하고 제가 한국TV 강좌를 했으며 또 콜TV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중일 역사문화 포럼을 결성할 거고 호사교 유시 교수님과 함께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강좌를 통해서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진짜